안녕하세요. 다니엘TV 시청자 여러분, 다니엘 성형외과 김지아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코로나가 너무 심해지고 하루에 1,700명이 넘는 많은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면역에 관심이 굉장히 높으시죠? 어떻게 하면 이러한 바이러스 또는 세균, 곰팡이 같은 그런 질환들로부터 우리가 건강하고 또 암을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다니엘TV에서 건강한 삶에 대한 컨텐츠를 새롭게 준비하였습니다. 이름하여 다니엘 프리미엄 면역 클리닉입니다. 이 컨텐츠에서는요, 앞으로 병에 걸리기 전에 사전에 우리의 건강한 삶을 지속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알러지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체는 우리 몸을 위협하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등에 대해서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면역 체계가 올바로 작동해야 하는데요. 한 번씩 이러한 면역 체계가 너무 과하게 작동을 해서 오히려 우리의 몸에 해로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알러지 증상입니다. 알러지는 크게 즉시형 반응과 지연형 반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즉시형 알러지 반응은 제1형 과민 반응이라고도 하는데요. IgE라고 하는 알러지를 일으키는 알러지 항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이 IgE라고 하는 항체가 증가하고 이로 인한 히스타민과 같은 화학물질이 분비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전형적인 알러지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음식 섭취 후 2시간 이내에 발생하는 피부 두드러기나 입 안의 부종, 눈물, 콧물, 가려움 같은 증상인데요. 이러한 증상들은 추후에 천식이나 알러지 비염, 아토피 피부염과 같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진단을 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원장님, 히스타민이 뭔가요? 히스타민 모르세요? 네. 히스타민은 우리 항히스타민제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 몸에 우리에게 알러지를 유발하는 외부 물질이 침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 외부 물질을 우리는 항원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항원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IgE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알러지 항체가 생성이 됩니다. 이 알러지 항체가 생성이 되면 우리 몸에 안 좋은 것이 들어왔어 라는 신호를 내게 되는데요. 그 신호가 바로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물질이에요. 이해됐죠? 안 됐나? 네, 못한. 이 IgE가 원래는 없거든요, 보통 사람은. 근데 알러지 있는 사람은 이게 있어요. 이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있어서 얘가 이렇게 비만세포 얘가 딱 이러고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나한테 알러지 일으키는 항원이 와서 딱 붙는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항원 왔다, 비만세포야, 히스타민을 방출해 하고 신호를 딱 보여요. 그럼 얘가 여기서 히스타민을 방출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히스타민이 이제 알러지 증상을 일으켜요. 염증 일으키고 가려움, 두드러기, 콧물 이런 게 막 나오는 거예요. 이 히스타민을 가라앉히는, 알러지 증상을 가라앉히는 약이 안티히스타민, 항히스타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항히스타민제로 제일 유명한 게 콧물약, 애기들이 많이 먹는 약으로는 액티피드라고 하는 시럽도 있는데요. 그런 항히스타민제를 먹음으로써 알러지로 유발되는 증상들이 가라앉게 되는 겁니다. 알러지를 유발시키는 물질은 굉장히 다양하고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그것을 다 찾아내기란 쉽지가 않은데요. 그리고 이런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은 천식이라든지 아토피 피부염이라든지 아니면 알레르기, 비염, 결막염 등등 다양한 증상이 한꺼번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인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는 검사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검사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검사가 바로 면역 글로불린 E에 대한 총량을 검사를 하는 토탈 IgE 검사라고 합니다. 이 토탈 IgE는요,
혈액 내에 존재하는 알러지를 일으키는 알러지 항체인 IgE 항체가 정량적으로 총 얼마가 있는지를 측정하는 검사이고요. 양이 많다라고 했을 때는요, 알러지 증상이 굉장히 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100 이상일 때 알러지 증상이 있다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마스트 검사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알러지 원인 물질 93종을 혈액 검사 한 번으로 많은 항원을 알아낼 수 있는 굉장히 트렌디한 검사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지현형 알러지가 있습니다. 음식 과민증 혹은 음식 불내성이라고도 하는데요. 특정 음식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지연성 음식물 알러지 증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보통은 소화 후에 일어나는 증상인데 대개 만성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1차적으로는 특정 음식물을 소화하는 소화 효소 등의 부족으로 인해서 이 음식물을 소화하고 분해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이렇게 소화가 잘 되지 않은 음식물이 장 내에서 지속적인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 이로 인해서 장의 투과성에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장의 투과성이 문제가 되게 되면요, 장 안에 있어야 하는 음식물 찌꺼기가 우리 몸 속으로, 장을 떠나서 우리 피 속으로, 혈장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 음식물 찌꺼기가 우리 신체를 돌아다니게 될 때에 이 음식물 항원에 대해서 IgG라고 하는 항체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 IgG라고 하는 항체가 음식물을 발견을 하고 이에 대한 면역 복합체인 보채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이 보채 물질이 혈액을 타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우리 신체 전 구역을 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소화기 쪽에서는 배탈 혹은 더부룩함, 소화불량, 가스참 이런 증상을 일으키게 되고요. 피부로 가게 되면 두드러기나 피부염 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관절 쪽으로 가서는 관절염 증상까지도 나타나게 됩니다. 보통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피 검사를 하게 되면 다 정상적으로 나오게 돼요.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정기 검진을 하게 되잖아요. 그 정기 검진에서는 딱히 나쁜 것이 없는데 나는 이런 증상을 호소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증상이 6주 이상 만성적으로 지속이 된다라고 할 때에는 이 지연성 음식물 알러지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도 간단히 혈액으로 검사가 가능한데요. 한국인에게 흔한 90종의 항체 식품을 검사하는 IgG 푸드 알러지 검사가 있습니다. 이 검사 결과에 따라서 해당 음식물을 피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요. 클래스 1에서 클래스 6까지 단계가 있습니다. 특히 클래스 3 이상의 음식물은 6개월 정도 그 음식물을 섭취를 제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식이 제한과 더불어서 장점막 염증을 일으키는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등을 제거하는 약을 함께 복용을 해주고, 장내 유익균인 프리바이오틱스나 프로바이오틱스와 같은 유산균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최근 서구화된 음식 문화의 발달과 바쁜 현대 생활로 인한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인해서 이러한 지연성 음식물 알러지 증상들이 많이 발현되고 있습니다. 지연성 음식물 알러지의 경우에는 그 증상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이나 내가 좋아하는 음식, 또 내가 선호하는 음식물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인을 찾는 것이 쉽지 않고, 대부분의 증상 또한 두드러기나 우울증, 복부 팽만, 피로, 만성 통증, 변비나 설사와 같이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음식물을 그 원인으로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건강식품에 대한 수많은 정보가 쏟아지는 지금,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음식이 나에게 맞지 않는지, 어떠한 음식이 또 나에게 불필요한 염증을 일으키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저와 함께 알러지를 일으키는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도 우리가 이러한 면역력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의학적인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바이!